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퀴로나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퀴로나주는 베클로리주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베클로리주와는 다르게 국내 제약사인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규제 당국의 검증을 세 번째로 득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성분은 레그단비맙이며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2월 5일에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사스코브2이며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이는 단일 양성바닥 RNA 바이러스로 피막에 쌓여 있으며 스파이크 피막 단백질과 같은 당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 수용체와 결합에 사용됩니다. 사스코브2는 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간 숙주를 통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는 비말 전파가 가장 빈번한 전파 경로이며 그 다음은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비감염인으로 직접적인 접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접촉 매개체를 통한 전염성이나 공기 및 대변 경고 전파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스코브2는 주로 하부 호흡기도에서 증식하여 폐렴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잠복기 중앙값은 증상 발현 전 약 4-5일이며 증상이 있는 환자의 97.5%에서는 11.5일 내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또한 증상 발현 후 5-6일 이내 바이러스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며 중증 감염증의 경우 증상 발현 후 평균 8-9일 정도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스코브2의 인체 감염 과정을 살펴보면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호흡기 세포 표면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로 침입하게 되고 단일 가닥 RNA 유전체를 방출하고 복제 번역하여 증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ACE2 수용체와의 결합 과정은 항바이러스 항체의 중요한 타겟으로 여겨집니다. 가능한 치료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클로리주와 같이 RNA 의존성 RNA 중합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 레퀴로나주와 같이 사스코브2의 ACE2 수용체 결합을 억제하는 방법, 바이러스 복제와 번역에서 중요한 바이러스의 단백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 리보솜에 결합하여 숙주의 단백질 번역을 억제하고 유전자 발현을 막는 NSP1 단백질에 억제하는 방법, 바이러스 복제와 병독성을 매개하는 NSP9 단백질의 RNA 결합을 차단하는 방법, 비류온 합체에 관여하는 바이러스 단백질 등을 저해하는 방법, 사이토카인 폭풍을 저해하는 방법 등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화항체 치료란 무엇일까요? 먼저 회복기 혈장 치료는 회복된 사람의 혈액에서 세포 부분을 제거한 혈장을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수혈하는 과정입니다. 회복기 혈장에는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항체가 함유되어 있어 바이러스를 억제합니다. 그러나 확장성, 로트간 변동성, 잠재적인 혈액 관련 병원성 등의 제한점을 가지기 때문에 대체 전략으로 회복기 혈장에서 사스코브2 중화항체를 분리하고 대량화 과정을 거쳐 항바이러스성 단일 클론 항체를 생산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중화합 항체 치료에서도 일부 항체에서 항체 의존적 면역 증강이 유발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치료 항체 후보 선택 과정에서 항체 의존적 증강을 유발하는 항체를 제거하거나 FC 도메인의 변형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 최초화가 된 베클루리,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에서 사용되는 반면 지금부터 알아볼 레퀴로나는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 가능한 치료제입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유전체 복제를 억제하는 렘데시비르와 달리 레키로나는 레그 단비밥 성분으로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인간 다클론 중화항체 치료제로 대상 환자군과 기전상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승인된 레키로나주의 허가사항과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키로나의 작용 기전은 첫째로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수용체 결합 부위에 결합해 입체 구조적인 방해를 줌으로써 ACE2 수용체와의 결합을 막아 감염을 막는 기전과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력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비트로 실험에서 사스코브2와 사스코브2 스파이크 단백질의 614번째 아미노산이 아스파르트산에서 글리신으로 바뀐 변이형에 대한 항체의 중화 활성 평가 결과 레그 단비밥은 바이러스 복제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화항체로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과 ACE2 간의 결합을 저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체층 간섭 측정기로 경쟁적 결합 분석을 시행한 결과 레그 단비밥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과 ACE2의 결합을 저해함을 확인했으며 돌연 변이형에도 결합하여 ACE2와 변이형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간의 결합을 막는 것으로 제시되어 레그 단비밥의 중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레그 단비밥의 유효성 관련 시험 결과로는 족제비, 골든 시리안 햄스터, 붉은 털 원숭이를 포함한 3종의 실험 동물에서 인비보 항바이러스 효능을 평가한 결과 레그 단비밥이 바이러스 역과 바이러스 복제수 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화항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인 항체 의존적 면역 증강, 즉 ADE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FC 수용체 함유 세포주에서 인비트로 ADE 연구를 수행한 결과 레그 단비밥에 의한 ADE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각각 건강한 피험자와 경증 코비드-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에서는 레그 단비밥의 전반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했고 시험 결과 레그 단비밥과 관련이 있는 중대한 이상 사례나 주입 관련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레그 단비밥 투약군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증에서 중등증의 코비드-19 환자를 대상으로 레그 단비밥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임상 2상에서는 제14일까지의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과 제28일까지의 RT-qPCR에 기반한 호흡기 비인두 검체의 결과가 음성으로 전환되기까지의 기간을 평가 변수로 설정해 레그 단비밥의 잠재적 유효성을 평가했습니다. 레그 단비밥 투여 후 14일까지 레그 단비밥 투여군에서의 회복 시간이 위약 투여군보다 통계적으로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28일까지 바이러스 음전에 걸리는 시간을 평가한 결과 레그 단비밥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이 약은 간장에, 신장의 환자에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령자, 소아, 간장애 및 신장애 환자 집단에 대한 약동학 및 유효성 자료는 아직 없으며 소아에게 투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레그 단비밥 투여 중 또는 투여 후 과민성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포함하는 주입 관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민 반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재투여는 금지됩니다. 임상시험 결과 보고된 이상 반응 사례로는 위장관 장애, 고중성지방혈증, 백혈구 감소증, 염증 마커 증가, 고칼륨 혈증 등이 있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레그 단비밥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거나 사이토크롬 P450 효소에 의해 대사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어 신장 배설되거나 P450 효소의 기질, 유도체 또는 억제제인 병용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인부 및 수유부에서의 안정성에 관련해서는 일단 일반적으로 인간의 IgG는 태반을 통해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상시험에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어 임신 중 레그 단비밥 노출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IgG는 모유를 통해 분비될 수 있으나 레그 단비밥이 모유로 분비되는지 또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경구로 노출될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인부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정성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